요즘 금시장을 바라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할까?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 지난 몇 달 동안 금값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뉴스에서 사상 최고가 경신이라는 제목이 쏟아지고 남대문 금은방 앞에는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줄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금을 사고, 어떤 이는 팔고, 또 어떤 이는 그저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 풍경은 마치 2000년대 초반 주식 광풍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두가 금을 이야기하고 모두가 금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시장은 그 기대를 비웃듯 언제나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뜨거워질수록 필요한 것은 흥분이 아니라 냉정함입니다. 지금의 열기 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기회와 위험. 누군가는 이 열기 속에서 불을 얻고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서 손실을 입습니다. 결국 승패를 가르는 것은 정보보다 태도입니다. 현재 한국 금 시세는 그램당 약 184 영원, 한돈으로는 약 739 영원 수준입니다. 이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보여주는 심리의 온도입니다. 금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신뢰의 자산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금은 돈 단위로 계산되는 물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결혼 예물, 돌반지, 부모의 유산 속에 담긴 금은 단순히 금속이 아니라 안정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금값이 오를 때마다 사람들은 과거의 불안을 떠올립니다. IMF 시절 모두가 반지와 목걸이를 내놓으며 나라를 구했던 그 기억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금은 위기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존재라는 신념을 남겼습니다. 지금 금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쩌면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의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금을 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금은 불안을 달래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탐욕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이라도 사야 놓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만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늘 묻습니다. 지금 시장이 뜨겁다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뜻 아닐까? 시장이 과열될수록 냉정함은 희소해지고 희소한 감정은 언제나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금시장의 진짜 고수는 가격보다 사이클을 보고 소문보다 조용한 데이터를 봅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한국의 금값은 국제시장과 비교해 어떤 위치에 있을까? 둘째, 금값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무엇일까? 셋째, 지금이 사야 할 때인가? 기다려야 할 때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는 여정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불안, 욕망, 그리고 신뢰가 녹아있는 거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음 기회를 잡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의 금값은 국제 시세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같은 1그레 금이라도 서울에서는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했고 이 현상은 사람들 사이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금이 비싸. 수요가 많으니까. 하지만 그 말은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 2025년에 들어서면서 이 격차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현재 한국 금값을 국제 시세로 환산해보면 차이는 불과 0.10.5%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한국의 금시장이 세계 시장과 거의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시장 체질의 변화입니다.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첫째는 환율의 안정입니다. 한때 달러당 1,450원을 넘어섰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은 1,380원 안팎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진정되면 해외 금값이 국내에 반영될 때 생기던 가격 괴리도 줄어듭니다. 이제는 달러의 변동이 곧바로 금값에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된 것이죠.
둘째는 조폐공사 KOMC와 금거래소의 실시간 연동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국제 금시세가 변해도 국내 가격 반영에는 하루, 이틀의 시차가 존재했습니다. 그 짧은 시차를 이용해 일부 중간상들이 이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조폐공사와 KRX 금시장, 주요 은행의 금계좌 서비스까지 모두 국제 시세를 거의 동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데이터의 흐름이 시장 효율성을 높인 것입니다. 셋째는 유통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오프라인 금은방에서만 거래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앱, KRX 금거래소 등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실시간 시세를 확인하고 즉시 매수 매도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과거처럼 정보의 비대칭이 만들어내던 과열과 착시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거래된 이크레이지 금의 국내 시세는 그램당 약 184,600원, 국제 시세를 원화로 환산하면 184,400원 수준입니다. 단 200원 차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이 작은 숫자 차이는 시장이 과열에서 안정으로 옮겨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금시장은 단기 투기보다는 장기 전략이 통하는 구간으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구조 속에서 단기 차익을 노리던 시절이 끝나고 이제는 데이터와 원칙이 승부를 가르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 변화의 근저에는 한국인들의 독특한 금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금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닙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전 국민이 반지와 목걸이를 내놓던 금 모으기 운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모인 금의 총량은 무려 227톤. 국민들은 금을 팔아 외채를 갚으며 우리는 스스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금은 한국 사회에서 불안 속의 신뢰, 위기 속의 희망이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군가 금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수익을 노리는 행위가 아니라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스스로에게 안전벨트를 채우는 일입니다. 이제 시장이 안정 구간에 들어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흥분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금값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 즉 시장의 엔진을 이루는 세 가지 핵심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의 가격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격 뒤에는 언제나 세 개의 거대한 엔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달러의 가치, 금리의 방향,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금시장을 움직이는 엔진과 기어, 그리고 연료와도 같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방향을 바꾸면 금의 흐름은 즉시 반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엔진은 달러의 가치입니다. 달러는 전 세계 금 거래의 기준 통화입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금값은 하락하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금값은 상승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다른 통화로 금을 사는 사람들에게 금은 비싼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달러 강세는 금 수요를 줄이고 달러 약세는 금을 다시 안전자산으로 부각시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국제 금값이 변하지 않아도 원화 기준 금값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면 금값은 자연스럽게 숨을 고릅니다. 이 때문에 오래된 금거래상 김민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 시세를 보려면 먼저 환율 차트를 봐야 합니다. 금은 결국 달러의 그림자니까요. 두 번째 엔진은 금리의 방향입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을수록 현금성 자산의 매력이 커지고 금의 인기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 현재 글로벌 금리 인상 사이클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미국 연준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동결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 시점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면 중앙은행은 결국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없는 자산인 금의 상대적 매력이 커집니다. 다시 말해,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시대에는 금이 다시 빛을 되찾는 시점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엔진은 지정학적 리스크, 즉 세계의 불안정한 정세입니다. 전쟁, 무역 갈등, 정치적 긴장, 이런 단어들이 뉴스 헤드라인에 오를 때마다 금은 즉시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을 찾습니다. 최근 중동 분쟁, 미중 갈등, 한반도의 긴장 같은 변수들은 모두 금값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금거래소에서는 국제 뉴스가 불안할수록 거래량이 급증하는 현상이 포착됩니다. 마치 세계가 흔들릴수록 금이 더 강하게 빛나는 것처럼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확대입니다. IMF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전 세계 중앙은행이 새로 사들인 금의 총량은 243톤에 달합니다. 한국은행 역시 현재 보유 중인 104톤의 금을 추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세계 각국이 금을 통화 방패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며 금값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구조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달러, 금리, 지정학 이 세 가지 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금은 새로운 상승 국면으로 진입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세 가지 엔진이 만들어내는 흐름 속에서 현명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자. 지금 금을 사야 할까? 보유해야 할까? 아니면 팔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성급히 움직일 때가 아니다. 시장은 아직 안정 구간에 있으며 흐름은 완만하지만 상승의 맥을 유지하고 있다. 즉, 단기 트레이더보다는 장기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시점이라는 뜻이다. 현재 금 시장에서는 세 가지 전략이 핵심이다. 핵심이다 보유 유지, 조건부 매수, 부분 매도. 첫 번째는 보유 전략 홀드이다. 이미 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여전히 금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고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나가고 있다. 달러의 절대적 강세도 점차 약화되는 구조에서 금의 하락 여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즉, 지금의 조정은 하락이 아니라 숨 고르기 구간이다. 두 번째는 조건부 매수 전략, buy on support이다.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지지선은 그램당 184.0원이다. 최근 몇 차례의 조정에서도 금값은 이 구간 근처에서 하락을 멈췄다. 만약 금값이 다시 이 구간까지 내려오고 추가 하락이 멈추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가 바로 진입 신호다. 즉, 성급히 따라붙지 말고 시장이 멈추는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른바 기다림의 전략이다.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다. 급등할 때 쫓아가면 후회하고 눌릴 때 모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시장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다. 세 번째는 부분 매도 전략 take profit이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램당 188.0원이 주요 저항선으로 작용해왔다. 이 구간에서 매도세가 집중되며 상승이 잠시 멈추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이 구간에서 일부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략 매도가 아니라 부분 정리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금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다시 오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다. 손절 기준이다. 만약 금값이 그램당 180.0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미련 없이 정리해야 한다. 손절은 패배가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다.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은 잃지 않는 것이다.
금시장은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다. 그러나 그 느림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 조용히 움직이는 시장일수록 원칙을 잊기 쉽고 그 순간 감정이 판단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진짜 고수는 이렇게 말한다. 금 투자에서 승자는 시장을 예측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시장 전략을 세웠다면 그 전략을 위협할 리스크를 알아야 한다. 다음은 금시장에 숨어있는 4가지 위험과 금이 진짜 안전자산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금은 오랫동안 안전자산이라 불려왔다. 하지만 시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안다. 진짜 위험은 숫자가 아니라 변수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수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금시장을 흔드는 리스크는 크게 4가지다. 첫째는 달러 가치의 급등이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달러는 즉시 힘을 되찾고 금은 그만큼 약세로 돌아선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 통화 시스템의 중심이며 금은 그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둘째는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 신호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매파적 발언을 내놓거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는 순간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금리 상승은 곧 금의 매력을 약화시키는 전통적인 요인이다. 셋째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다. 특히 한국 투자자에게 원달러 환율은 수익률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다. 달러 강세가 지나치면 금값 상승분이 상쇄되고 반대로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 국내 금 시세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마지막 넷째는 가장 간과하기 쉬운 리스크, 바로 우리 자신이다. 탐욕과 공포, 그리고 조급함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파동이야말로 금값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시장 분석가 김민수 씨는 이렇게 말했다. 시장은 결코 투자자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성격을 비춰줄 뿐입니다. 그의 말처럼 금 투자는 결국 심리의 싸움이다.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지고 조금만 오르면 들뜨는 마음, 그 감정이야말로 진짜 리스크이자 손실의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진짜 안전자산은 금 자체가 아니라 금에 대한 나의 태도다. 1998년 외환위기 때 국민이 반지와 목걸이를 모아 나라를 구했던 금 모으기 운동을 기억하라. 그때 금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 희망을 지켜내는 상징이었다. 오늘날 금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금을 통해 심리적 안전벨트를 채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 말만은 잊지 말자. 금이 당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당신을 지켜준다. 진짜 부는 예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데서 비롯된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에게 금은 무엇인가? 불안한 세상 속 피난처인가? 아니면 냉정한 기회를 포착하는 도구인가? 금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